가나다라 가나다라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가나다라 마마 생각난다고. 기억나? 기억에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원래 1학년 1학기는 놀아도 돼. 보통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냥 평소대로 했던 것 같아. 나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며칠 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1학년 1학기다 보니까 이제 막 대학교 입학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줄 놓고 친구들이랑 좀 놀지 않았나. 공부를 거의 제대로 하진 않았어. 내가 21학번 새내기 때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여가지고 시험이 모두 온라인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시험 공부보다 약간 카메라 구도 아니면 카메라 각도 잡는 걸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보다는 카메라 구도 맞추는 게 좀 더 생각이 나. 왜냐면 일단 우리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모니터 화면도 보여야 되고 또 옆에 사람이 없는 걸 또 확인시켜줘야 돼, 시작할 때. 시험지를 받는 순간 번호가 없어. 객관식이 아니야. 주관식의 시작이지 이제. 그때부터가 점수가 막 팍팍 깎이기 시작한 그런.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이나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밤샘 공부를 조금 많이 해봤던 것 같아. 나는 이제 도서관 지방령이라고 아침에 눈 뜨면 도서관에 가서 문 닫기 직전에 나와서 친구들이 다 도서관에 가면 내가 있다 할 정도로 거의 도서관에 짱 박혀 살아서 이제 나중엔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과에 그 정도라고. 오빠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아 시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내용이 너무 많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깜지를 쓰게 해줘.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제 앞뒤로 해서 깜지를 쓰게 해줬는데 진짜 앞뒤로 이제 꽉 채워. 근데도 뭔가 좀 더 적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적잖아.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로도 조금씩 채워 넣어. 그렇게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 와, 난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뭐 밤새기? 아니면 이제 교수님 방 찾아가기? 일단 왜냐면 시험이 무조건 교수님한테서부터 나오니까 맞지. 약간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교수님한테 가서 괜히 아는 것도 한 번 더 질문해서 팁을 얻어낸다. 친구들이랑 카고를 많이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시험 기간에 잠을 거의 안 자. 2주 동안 평균 2시간? 살아있는 거죠? 진짜 좀비처럼 다니거든? 나는 일단은 시험 기간에 항상 2주 전부터 4시간씩밖에 안 자. 그렇게 빡세게 공부한다고?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애들도 가르치고 하니까 과외. 그걸 다 병행하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잠을 포기하고 뒤에서 수업 듣고. 시험을 위해서 약간 에타에서 족보 산 적도 되게 많아. 왜냐면 우리는 족보를 정말 많이 타거든. 시험 문제가 10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3, 4문제는 족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없다면 에타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책 계속 보고 있다가 자 이제 책 가방에 다 넣으세요 이러면은 이때 앞 글자만 따가지고 뭐 가나다라 막 이러면 이것만 진짜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지 받기 전까지 가나다라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가나다라 마마 생각난다고 마가 뭐지? 이게 이러고 뭐였지? 있다고. 이러면서 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애기? 애기기도 하고 우리 학교는 좀 대치동이라서 진짜 힘들었거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시를 공부하면 애들은 천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대학교는 반면에 나랑 비슷한 애들이 다 여기 있지 않을까? 싶고 뭔가 대학 가면 애들도 놀 것 같고 하니까 좀 부담이 덜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크게 없었어. 그냥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게 좀 많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객관식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크게 없던 것 같아. 1,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크게 차이를 못 느꼈는데 3, 4학년 되니까 되게 확 난이도가 올라가더라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것도 더 해야겠다. 이런 진짜? 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1, 2학년 때는 좀 기초적인 내용이 많아. 다들 그렇겠지만 뭐 국문학개론, 국어학개론 이런 식으로 개론이 많잖아. 그치. 고등학교 때 좀 이어지기도 하고 사실 1학년 성적은 다들 막 미친 듯이 하진 않으니까 좀 가볍게 보는 편이라면 확실히 이제 고학년, 3, 4학년으로 갈수록 복수 전공도 하고 특히 알겠지만 문과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복수 전공이 답이에요, 여러분. 본 전공만 한다? 큰일 납니다. 대학원 끌려가실 거 아니면 꼭 복수 전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들 이제 다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3, 4학년부터는 심화된 내용을 하기도 하고 양도 많고 또 어렵기 때문에 훨씬 많이 더 공부해야 된다. 일단 문과랑 좀 공대는 다르지? 조금 다른 게 다르지. 우리는 1학년까지만 놀 수 있어. 오, 2학년부터? 2학년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전 학년도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음 학년도 거를 절대 풀 수 없어. 아, 그러니까 쌓여서 가는 거야. 약간 더하기 모르는데 무조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놀 수 있는 건 딱 1학년. 왜냐면은 모든 공대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공대들은 1학년 때 전부 다 교양이거든. 뭐 이제 문과에 생각하는 물리학, 미적분학 이거 다 교양이야. 그게 교양이라고요?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교양 맞죠? 교양이야.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전공 기초가 들어가는데 물론 전공 심화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라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되긴 해. 근데 공부를 대충 하면 3학년 때 배우는 전공 심화 과목을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학년 때는 3학년을 위해서 조금 비축해 두지만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진짜 너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공부해서 최대의 발휘해야 돼.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4학년은 이제 취준을 해야 돼. 인턴십도 해야 되고 그다음 졸업 논문 써야 되고 장기 현장 실습 가야 되고 공부는 무조건 3학년 때 내 모든 걸 쏟아내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프로 계획러거든. 일단 A4 용지에 2주 분량을 쫙 적은 다음에 매일매일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적고 그걸 체크해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편인 것 같아. 나는 완전 피거든. 나는 당일 약속 진짜 좋아하고 아니면 전날에 약속 잡는 그런 거 것 진짜 같아. 좋아하는데 근데 공부에 관해서는 나 완전 제이야. 왜냐면 공대 공부를 피처럼 하잖아.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망해. 없어. 예를 들면 공부량이 100이라고 친다면 나는 50만큼 하고 다음에 50만큼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섹션별로 난이도가 너무 달라. 내가 50%를 끝낸다고 해서 나머지 50%가 앞쪽 50%랑 같은 그 난이도라는 보장이 보장이 없어서 없어서. 무조건 계획을 세워야 돼. 외울 때 좀 걸어 다니는 거. 앉아서 외우면 잘 안 외워져가지고 계속 걸으면서 중얼중얼 아니면 산책하면서 중얼중얼. 중요한 것만 이제 따로 아예 공책을 펴가지고 백지에다 그냥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옮겨 적으면 어찌됐건 손으로 쓰니까 보는 것보다 공부하는 느낌이 더 들고 외워지는 것도 더 되는 것 같고 뒷면에다가 이제 큰 주제의 틀만을 적어두면은 나만의 암기법으로 좀 잘 외워지는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좀 백지 공부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 나는 암기를 되게 못하거든. 무조건 이해를 먼저 시켜야 돼. 그냥 외우는 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전까지 계속 봤어. 안 넘어가고. 나도 이해 안 되면 안 외워지. 근데 에브리타임을 잘 활용하는 게 진짜 꿀팁인 것 같은 게 약간 복수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나 친구가 없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정보를 얻을 데가 없단 말이야. 거기 시험 정보라는 칸이 있어. 과거에 시험을 쳤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신다. 이런 걸 다 알려주시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정보를 얻으면 훨씬 공부하기가 쉽고 아니, 다 시험 정보 되게 중요한데 나는 오히려 강의 평가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학점을 제대로 안 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보다는 강의 평가를 보시고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타를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경영학과인데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4대라는 거에 대체 그것도 되게 많았고 국어 국문학과는 특히 더 서술형 시험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흥부전에서 흥부의 심정을 서술하시오. 이거 문제 한 문제 내놓고 A4용지 한 장 쓰시오, 2장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왜 흥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수업을 잘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떤 말을 해줬는지 이 포인트에서 어떤 걸 강조했는지를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 교수님 입맛대로 써내려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유교과 특성상 그냥 진짜 소설가가 된다 생각하고 뭐 이러이러하다로 끝낼 거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도 몇 점씩 좀 주시고 그 교수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키워드를 중요시하는 교수님이 있고 문장을 길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서 교수님을 잘 파악해서 시험 답안지를 쓰자. 통계학과인데 수학과의 일부분, 컴퓨터학과의 일부분 이렇게 합쳐진 과거든? 그래서 수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과야. 그럼 이제 계산 시험은 대부분 좀 오픈북이 많아. 그리고 이제 코딩 시험은 어떻게 하냐? 막무가내로 그냥 코딩 자체를 외워버려. 아 그냥 통암기 하는 거야? 그냥 몇천 문제만 다 외우는 거야. 암기력이 너무 그러니까 컴퓨터랑 경영을 배우는데 특수학과 개념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복수학위 제도를 같이 운영해서 영어로 수업을 해.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다 영어로 나와.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애플 사과가 있어. 그럼 애플을 공부해. 근데 누가 갑자기 사과라는 말을 꺼내면 사과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애플이랑 사과를 매칭을 시켜야 돼. 그래서 뭔가 좀 더 2배로 힘들이 들었던 것 같아. 우리는 진짜 계산기를 진짜 잘 써야 돼. 사람이 아무리 천재여도 6자리 곱하기 6자리 할 수 있어? 막 못하지. 10의 구성을 계산 못하지. 못하지. 근데 그런 거를 계산기에 잘 써야 되고 예를 들면 어려운 수식이 있으면 계산기에 그거를 단축키로 입력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외워야 돼. 근데 그걸 못 외우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으니까 공대 새내기 여러분들은 항상 그 고학년 계산기 연습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